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XINC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갑자기 2시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래도 파란불 켜면서 쭉쭉 빠지는 모습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이 이 반도체 종목들을 뭐 국산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이 종목은 그래핀 관련 종목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XINC가 아시겠지만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국산화 이슈 나와줬고요. 일본 수출 규제 얘기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심을 잘 찝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XINC가 그래핀 관련 기업이에요. 국제까지를 진행하던 기업 중 하나인데 실제 그래핀이 왜 이슈가 되는가?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서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확정이 났어요. 이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연설까지 했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1,700개 따지고 보면은 1,100개 정도의 품목이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다 뭐예요?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폴더블. 우리가 흔히 이번에 갤럭시 폴드가 9월 달에 새로 출시를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소재가 그래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국산화를 진행한다. 이번 일부 수출 규제 너무하지 않냐?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한 거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삼성 이슈 나왔으니까 다 올라갔냐? 아닙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올라갔어요. 실제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은 우하향이 쭉 나오던 종목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저점을 찍어주더니 상한가 급등이 대략 40%까지 나와주게 됐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로 아가방 컴퍼니 급등 나왔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이 불매운동 자체가 흔히 맘카페들이라고 하죠. 실제 이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님들께서 있는 카페 안에서도 불매운동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 쌍방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눌렸다가 또 급등세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울도 왜 급등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지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보다 일본의 순환매 급등 종목을 잡는 게 내 계좌를 빠르게 수익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속주도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7.05% 급등을 하면서 25,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일별 시세 보니까 그렇게 큰 흐름 없이 오히려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게임주잖아요. 네. 게임주도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수혜를 입어서 올라간 거예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예요? 지금 뭐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넘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네네. 받으면서 실제로 주가 상승도 많이 나왔지만은 다른 이면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작은 변화, 미세한 그런 이제 수급이라든가 어떤 차트상의 변화, 이슈의 변화로부터 급등이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위에미드는 오늘 뭐 시세로 일단은 뭐 이제 종가상으로 17% 급등 마감을 해서 한 반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사실 이 종목 흐름 진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그날 많이 단순하게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으로 더 시장의 특징을 잡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추세가 잡혀 있고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그 전에는 물론 빠지고 있는 종목을 잘 봐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많고 잃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많다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쭉 빠지다가 4월 초에 5만 뭐 한 월 훨씬 넘어갔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주가 하락률이 거의 뭐 이 사이에 60% 정도 반토막을 넘어갑니다. 반토막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 회사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해서 뭐 흑자로 전환했다. 사실 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 전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대한 만큼의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어떤 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든가 이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을 오늘 위메이드의 급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 버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요 사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5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 보면 역시나 이거를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쭉 올라가는 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눈에 아마 이제 지겨워 또 적어야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제 제가 뭐 아난티 등등해서 경력주 몇 개 말씀을 드릴 때도 지금 분위기 최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들어오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저점에서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서 사실 오늘 이 캔들 보기 전에는요. 어제까지 차트만 봐가지고 이게 오늘 20% 가까운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는 것은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미리 좀 자리를 잡아놓고 미리 내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다 나오고 나서 남들 막 여기저기 다 사고 앉아 따라 들어갔다가 피본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 히든 종목도 이 위메이드와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종목 들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발상과 그리고 선취매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코데스 컴바인이 정답이었고요. 아마 TBH 글로벌을 예상했던 분들은 좀 틀리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데스 컴바인은 뭐 선글라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옷도 만들고 뭐 속옷도 만들고 실제 이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충분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와주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 4,000원 라인대 전고점 돌파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저점에서 이제 매물대가 살짝 엮여 있는 3,350원 구간 라인대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 하시면은 아마 안정적으로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데스 컴바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으로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메이드도 특징주로 짚어주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야금야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사상 최대예요. 최대 네. 실적이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선가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앞서 네, 제가 네, 써놨는데 네. 실은 이제 뭐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모든 업종이나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또 약간 주춤할 때가 있고 뭐 뭔가 잘 팔려가지고 잘 나가다 보면 경쟁사가 뛰어들어가지고 또 실적이 줄어들고 또 신제품 개발해서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는 게 원래 실적이나 주가나 등락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시로 위메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그 17%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한 때 25%까지 뭐 하마터면 상한가를 갈 뻔도 했다가 약간 좀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상한가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얘도 지금 아까 뭐 재무제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이건 2분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예. 2분기까지 이 위메이드가 지금 적자 회사예요. 아직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돈을 번 회사였다가 작년에 적자로 바뀌고 올해도 1분기까지 2분기까지도 해서도 그 단기 순이익은 아직도 적자 상태입니다만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정말 상상도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꼭 사실 쓸만한 이 종목은 재작년까지 3년 전까지 적자였다가 재작년부터 흑자로 겨우 돌아서고요. 근데 보통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는데 이 종목은 흑자 전환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올해 걷어들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이제까지 이 회사가 생긴 이후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차트는 앞서 보신 위메이드 차트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다른가요? 경쟁하면 올라가요? 한진칼 모르세요? 한진칼. 그러네요. 싸우면은 그렇죠. 좀 떨어질 줄 서로 알았어요. 가져가려고 안 달라는데 주식을 살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러네요. 그죠? 한진칼이 최근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주주와 이 회사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주주 간에 어떤 이제 누가 경영의 주도권을 가져가냐라는 거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막 하니까 실제로 장내 매수에 나서지 않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얘네 둘이 쌈박질 하니까는 이제 죽어라 사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발한다라고는 아직은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있었던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어떤 섹터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차마 좀 너무 많천하에 좀 드러나긴 좀 그래서 섹터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한진칼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그 한진칼이 아시다시피 아시죠? 이번에 그쪽 회장 일가가 맨날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연금에서 행사에서 이거 회사 뭐 경영권 뺏어야 되는 뭐 그 말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 무거운 게 말이죠.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게 지금 주가가 당시에 한진칼이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이때 2배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막 1조 원이 넘어가는 게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갈 정도였으면 뭐 옛날에는 뭐 오죽했겠냐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한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기대감,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약간 좀 김칫국 마시면서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적과 더불어서 좀 이 두 가지 쌍끌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섹터도 안정해 주셨고 그냥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그러고 뭐 적자였다가 흑자로 했다가 지금 실적도 최대 실적으로 갈 거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권 분쟁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뭐 몇 년 전이다 뭐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실적적인 부분과 최근에 주가 상승 이력이 뭐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은 개인 생각으로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있으면 주가 좀 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실적적인 부분 본다 하더라면은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최저점에서부터 사실상 얘기하는 게 지금 주가 하락세 보시면 2018년도, 난 2017년도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작기계 관련된 수출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맥이 또 로봇 만들고 기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 수에 받아서 주가 한번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맥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스맥. 가장 기대감이 좀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제 지겨우신가요? 이제? 외국인들 또 사고 있네. 네. 아무래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아니면 기관이 사는 것보다 굳이 셋 중에 세 가지 그 주된 투자 집단 중에서 하나가 산다면 사실 외국인이 사는 게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이 있어서는 네네네.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외국인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 장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전 종목을 갖다가 한 번씩 차트를 죄다 쳐보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은 맞추실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위메이드 말씀을 여러모로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했었던 이 위메이드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 차트 다시 한번 보서 말씀드리면 이 위메이드가 어땠습니까? 사실 작년 말에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2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났는데 주가가 마냥 빠질 줄 알았죠. 6만 원짜리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 계속되면서 주구장창 빠지다가 2만 원 초반대 가니까는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이번 올해 4월 초까지 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그러고 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즉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돌아오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뭐 한 두어 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고로 이 부분이 아마 좀 결정적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8월 6일 외국인이 하루 동안 매수한 이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루 동안 매수한 그 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물량이 순매수가 기록됐던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 맞추신 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맞추신 분 정말 대단한 건데요. 맞추신 분 나올지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